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살아가는 기쁨 필살기 채널의 최선생입니다. 새끼 6마리는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사료에 우유를 섞어서 이유식까지 마쳤네요. 어미도 이젠 새끼들에게 젖을 빨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2마리는 먼저 입양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동네 사시는 한국분께서 키워주겠다고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마리가 문제였습니다. 애미와 새끼들은 아예 본거지를 제 집 앞으로 옮겨서 계속 들어오게 해달라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4마리의 새끼와 어미는 제 집 앞에 자리를 잡고는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닭고기를 삶아서 주면 잘 먹을 정도로 젖도 완전히 뗀 상태였죠. 하지만 나비는 거의 히스테리에 가까운 반응을 보여서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 사이 감사하게도 필리핀 분이 1마리를 더 입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주일쯤 여행을 다녀오니 가장 연약했던 1마리만 남고 2마리는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그것도 서열 1위와 2위의 친구들이 사라졌습니다. 아떼 이야기로는 어느 날부터 그 2마리는 멀리씩 나갔다가 오곤 했는데 어느 날 2마리 모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떼 말로는 인근에서 가끔 보이기는 하는데 집으로 오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저도 운동을 나가다 보면 가끔 2마리가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새끼 1마리와 어미가 또 집 앞에서 진을 치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애미도 중성화 수술을 시켜야 할 텐데 이러다가 나머지 새끼 1마리도 사라져버리면 애미도 떠나가서 또 임신을 하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케이지에 넣어놓기도 하고 서로 풀어놔주기도 하며 서로에 대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애미와 새끼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죠. 다행히도 새끼와 나비는 금방 친구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나비가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었는데 새끼의 양양펀치를 몇 번 얻어맞더니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네요. 하지만 어미와의 관계는 좋지 않았죠. 그런 저와 아떼가 미웠는지 거실로는 안 나오고 저렇게 제 방 침대에 고개까지 돌린 채로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어미와 새끼가 한참 즐겁게 놀고 있을 때에도 이 자리에 앉아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삐진 표정을 얼굴 가득 머금고 원망하듯 저를 바라봤죠. 그런데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어느 날부턴가 둘이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비의 하악질도 멈췄고요. 하지만 그 이후로 이렇게 두 녀석이 제 침대를 점령하고는 제가 방에 들어와도 비켜주지를 않습니다. 둘이 사이가 좋아졌으니 더 바랄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새끼도 이렇게 제 침대에 올라와서 놀고 있네요. 아침에 문을 열어주면 거의 밤늦게까지 제 방에서만 생활을 했었습니다. 제 방에 사료도 없고 간식도 없는데 도대체 왜 주구장창 제 방에만 있으려고 하는지. 하지만 다행히도 점점 생활 영역을 넓혀 가더군요. 그러나 생활 반경을 넓혔다고는 해도 아이들이 제 주변에서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나오면 이렇게 제 방 앞에 진을 치고 앉아 있습니다. 특히 새끼는 제 품에 와서 놀기도 하고 잠도 잡니다. 그리고 제가 운동을 나갔다가 오면 제가 항상 앉는 자리에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제가 돌아오면 제 발끝만 따라다니죠. 혹시나 밟을까봐 발걸음 하나하나가 조심스럽네요. 때로는 제가 외출을 하려고 하면 못 나가게 문 앞에 서서 슈렉의 고양이 같은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3마리 고양이의 이상한 동거에 순위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 모든 고양이가 가장 사랑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 침대도 그렇지만 제 어머니가 남겨주신 가구를 창문 앞에 놓아두었는데 이 의자가 햇빛이 잘 들어와서 그런지 나비도 워낙 좋아했고 어미 고양이도 새끼도 전부 좋아하는 자리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새끼 고양이와 나비 사이에 이 자리를 두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렇게 새끼가 자리를 차지해버렸네요. 나비가 배려해준 것이겠죠. 점점 더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 같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고맙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국 어미 고양이도 중성화 수술을 시켰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집으로 데리고 왔더니 아직 약에서 안 깨어난 어미가 제 방으로 먼저 들어가 버리네요. 그런데 나비도 새끼도 검은 고양이의 넥칼라가 낯설었는지 거리를 유지하네요. 그런 친구들 때문에 서러웠는지 검은 고양이는 제 침대에 누워서 나오질 않습니다. 덕분에 저는 침대를 잃었죠. 하지만 피는 콜라보다 진하다고 새끼가 먼저 어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새끼는 아파하는 엄마가 또 낯선지 제 옆에서만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또 나비랑 한참 재미나게 시간을 보내네요. 둘은 점점 더 친해지고 있습니다. 어미만 소외되고 있었죠. 그래도 어미라고 가끔 새끼에게 다가와 털을 골라줘도 새끼는 어미가 낯서니 또 자리를 떠서 제게로 와버립니다. 속이 상했을까요? 터덜터덜 걸어가는 어미의 뒷모습이 너무 슬프게 느껴지기조차 하네요. 그래도 또 시간은 흘러가고 어미의 수술이 잘 마무리되어 실밥도 제거하고 네칼라도 제거하니 또 새끼랑 나비까지 모두 화기애애하게 다시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끼는 여전히 엄마보다 제가 좋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엄마랑 잘 놀다가도 제가 다가오면 제게로 와버리니까요. 그리고 길고양이 습관이 남아있던 어미도 어느 날부터는 제게 이렇게 찾아와서 쓰다듬어 달라고 거의 강요를 하기 시작하네요. 일의 시작이 어찌되었든 이제 이 세 마리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보살펴야 할 듯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지어줬죠. 어미는 아떼가 마오마오라고 지어줬습니다. 따갈록으로 야옹이 정도의 뜻이라고 하네요. 새끼는 제가 우리라고 지어줬습니다. 이제 모두 함께 살아가야 할 테니까요. 생명을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압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남은 길은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이 녀석들이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도 팔자에도 없는 고양이 3마리의 사료를 사러 나가는 최은생이었습니다.